자, 그리고 주택 문제는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적어도 됩니다. 현재가 예를 들어서 뭐 30평 전세다. 그러면은 내가 2012년까지는 30평 구매를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 자, 2015년까지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60평인데 60평을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원주택을 하나 더 갖겠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다. 현재 예를 들어서 2억 전세를 살고 있는데 30평을 살라고 그랬더니 4억을 달라고 한다. 그런데 60평을 살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8억을 달라고 하더라. 전원주택을 하나 추가로 구매하는데 이거는 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총 13억의 돈이 있으면은 내 주택 문제는 나는 만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을 때, 자, 첫째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치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치화. 세 번째는 기한을 적으라 이거예요. 기한을. 네 번째는 최소한을 적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을 적지 않으면은 뭐 그냥 저 70평 아파트 하나 생기면 좋지. 그런데 언제를 정해놓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죽은 다음에 생겨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한을 적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찍어 놓는 것이 좋아요. 그 집 안 팔면 어떡하느냐? 그 집 안 팔면 옆집 사면 돼요. 그러니까 딱 찍어 놓고 우리 박정수 총장님이 딸내미 데리고 그 옆에 잘 사는 아파트, 우리 이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다. 이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다. 좁은 집에 살지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한 2년 지나니까 그 아파트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48평을 삽니다. 자, 어떻든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평, 몇 평. 그 다음에 수치화해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적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을 적으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숫자를 적으라 이거예요. 집 적으라고 그랬더니 30만 평에 무슨 방이 60개짜리 막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가 10만 평이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죠? 10,000평이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대. 2,000평은 어떻게 했어요? 괜찮대. 500평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대. 100평이면 그랬더니 그건 좁아서 안 되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 500평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고선을 적어야지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적어놨다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고구를 적으라 이거예요. 나는 꼭 이게 필요하다. 나는 방 5개는 있어야 되겠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가족이 방 3개 쓰고 손님 왔을 때 방 2개는 내줘야 되겠다. 나는 손님들 오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방 5개짜리가 아니면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5개. 이거는 반드시 달성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 구형. 그런데 2011년에는 내가 제네시스 사겠다. 내가 최종적으로 타고 싶은 차는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예? 벤츠 맷. 무슨 클래스? 예? S500. 무슨 색? 검정색. 가격이 얼마? 1억 9,800만 원. 세금까지 하면 한 2억 2천 들어갈 겁니다. 다 번호판까지 달라면.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적어 놓으라 이거예요. 이걸 타고 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나는 이런 차는 부담스러우면 못 타. 그럼 안 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제네시스 정도만 있으면은 그냥 차는 여기저기 쿵쿵 박고 그러는데 뭐 그냥 타고 다니고 쿵쿵 박아도 별로 속상할 일이 없는 그런 차가 편하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 타면 돼요.
괜히 벤즈 한번 박아놓으면요 속이 상해 죽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번 박아도 범퍼 좀 쿵 박아도 그래 범퍼는 소모품이야 다시 칠하든지 바꾸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차 한번 박았다고 그래갖고 난리치는 사람은 그 차를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어떻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뭐 유학을 보내겠다, 특기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데 연 얼마가 연 몇 원이 들어가는지 딱 적어놓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을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월 200만 원은 내가 기부를 하겠다든가 뭐 여기 기부가 있네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효도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회는 내가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전화 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전화만 해줘도 기뻐하세요. 별 얘기 안 해도 돼요. 식사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렇게만 물어도 부모님은 참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도를 할 때요 제발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좀 드릴 생각을 하세요. 20만 원 30만 원 주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노인네들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노인네들 사시는데 저는 지금 400만 원씩 드려요 매달.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이라고 남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있어야 그래야 노인네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응?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자 3천만 원 벌면은 부모님 200만 원 4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총 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반드시 수입에 맞춰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수입에 맞춰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자가 못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에요.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지출을 정하세요. 먼저 지출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입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입을 정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있어야 나다운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지를 먼저 정하시라 이거예요.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은 있어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고 2천만 원 벌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고 나는 200, 300만 벌어도 소원이 없겠다. 나 100만 원만 벌어도 끝까지 할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번다고 해서 더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돈을 10배를 많이 벌려면 10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더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요 200에서 400 정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죠. 가게 하는 사람들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죠. 다 힘들게 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2천에서 4천 버는 사람한테 돈 버는 게 힘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2억에서 4억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처럼 쉽고 재미난 일이 없다고 그래요. 20억, 30억, 200억, 300억 버는 사람은요 게임하듯이 합니다. 돈벌이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번다고 그래서 그만큼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200만 원도 벌기가 힘들고 200만 원도 벌 수가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벌으란 말이냐.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큰 돈을 버는 것이 도리어 힘이 덜 든다 하는 거예요. 그건 돈을 벌어본 사람들 얘기예요. 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말을 따라오면은 부자가 되고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 똥꼬지 부리고 있으면 계속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아도 따라오는 게 나을걸요? 저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큰 돈을 버는 것이 도리어 쉽다는 것을 알고 큰 돈 벌 목표를 한 거예요. 큰 돈을 벌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2,900원에 파는 거야. 큰 돈을 벌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큰 돈을 벌려니까 이걸 2,900원에 팔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만 남으려고 하면은요, 남 받는 가격 다 받아. 그러면 조금 팔고 많이 남겨가지고 조금 벌어. 그런데 전 세계 치약시장을 석고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팔겠다. 이번에 칫솔 나와요. 칫솔 나오는데 그 칫솔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도 들어가요. 2,200원, 2,000원 팔고 있어요. 똑같은 거. 이 칫솔이에요. 그런데 이 칫솔이 할인마트에 가면 얼마에 팔고 있냐면 1,600원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 손잡이가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고 이 미세모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순금 99.9%가 들어가 있는 항균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칫솔이에요. 그리고 이 칫솔, 이 손잡이가 투명이라는 것은 원료가 페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페트병 있죠? 페트병, 물병. 그리고 이거는 리그라인딩 머티리얼을 안 썼어요. 이게 막 불투명으로 돼 있는 거 있죠? 투명하지 않은 것은요, 그냥 폐에 플라스틱 갖다가 다시 갈아가지고 이걸 염료나 뭐 이거 알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뭐 들어갔는지 몰라. 화장실 덮었던 그 뭐 비닐 들어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 그거 못 쓰겠다. 투명으로 해라. 투명은 절대 리그라인딩 머티리얼로는 투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에 파냐면 990원에 팔아요. 이렇게 아톰이라고 지금 다 찍어가지고 제품 개발 지금 끝났고 생산 들어갔어요. 첫 발주량 25만 개 발주 나갔습니다. 가격을 못 맞추겠다고 낮아빠지는 것을 이 25만 개 값 절반을 선금으로 쏴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자재 사와. 그리고 입고 되자마자 바로 현금 쏴줄 테니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한대요. 현금 쏴주니까 한대요. 왜? 이익 안 나더라도 현금 돌아가잖아요. 예? 현금 돌아가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원가를 다운시켜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왜? 큰 돈을 벌라니까, 큰 돈을 벌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를 99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조금만 벌라고 하면은요 1,600원이나 2,000원, 2,200원 받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진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990원에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칫솔 시장은 이제 애터미가 다 먹는 겁니다.